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이네요. 한 주에 벌써 중간입니다. 오늘은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긴 합니다. 자, 와신상담에 얽힌 이야기와 무슨 뜻인지 일단 준비된 내용을 보죠. 와신상담은 땔감 위에 눕고 와신, 쓸개를 핥았다, 상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목표를 위해 고생을 참고 견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오나라 왕 함녀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이야기했었죠. 자객이었던 전제의 칼을 빌려 임금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오나라 왕 함녀는요, 월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바로 이웃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전쟁이 좀 잦았어요. 자, 근데 오나라 왕 함녀가 월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상처가 덧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함녀는 아들 부차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말거라. 자, 그래서 부차는 땔감 위에서 자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땔감 위에 잤다는 건 뭐냐면 안락하고 푹신한 잠자리를 이제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푹신하고 포근하고 그러다 보면 잠도 잘 오고, 근데 부차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 보면 까먹을 것 같다는 거죠. 마침내 부차는 월나라를 처부수고 월나라 임금인 구천을 포로로 잡아들입니다. 오자선은 이 구천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차 생각은 달랐어요. 구천을 노예로 삼아서 실컷 욕보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구천은 결국 치욕을 견디며 살아남았고, 구천은 매일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저도 쓸개를 맛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개, 곰의 쓸개가 그렇게 유명해요. 약재로. 근데 굉장히 쓰대요. 그래서 쓸개는 쓴맛이 엄청 나는데 그 쓴맛을 느끼면서 그 자신이 겪었던 치욕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거죠. 자,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구천은 다시 힘을 모아서 오나라를 공격하고 오나라는 패배하죠. 부차는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얼굴에 천을 덮어달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얼굴을 가려달라는 거죠. 이유는 오자서에게 부끄럽다고. 사실 일찍이 오자서의 이 충성스러운 간언이라고 하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싫은 소리입니다. 그게 듣기 싫어서 오자서를 죽여버렸거든요. 자, 이처럼 와신 상담은 와신, 뗄나무 위에서 자다, 부차와 상담, 쓸개를 핥아, 구천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인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땔감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았던 것처럼 목표를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하고 힘듦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고통 없이는, 그리고 어떠한 힘듦 없이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와신상담하겠냐고 물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와신상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자는 눕다, 신자는 뗄감. 어제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현들은 뜻만 알려주겠습니다. 신자도 잘 안 쓰여요. 이 와신상담 이외에 쓰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뗄감이 뭔지, 그 뗄감은요, 이제 그렇게 겨울에 추울 때 부를 때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알겠지만 뗄감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표현만 소개합니다. 상자는 맛보다, 담은 쓸개. 그래서 와자가 들어간 표현도 사실은 아주 많진 않아요. 와룡, 삼국지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누워있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삼국지의 주요 인물인 제갈공명, 제갈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담은 쓸개, 쓸개는요, 여러분 나중에 생물? 그러니까 몸에 이제 신체를 배우면 몸에 있는 장기를 배웁니다. 그 가운데 간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간 옆에 달려있는 기관인데요. 이 간과 쓸개, 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 사람들은 용기가 이 간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과 쓸개에서 용기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대라는 표현이 있죠. 담대는 사람이 크고 뭔가 자잘한 일에 그렇게까지 놀라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간이 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담은 붙어있는 장기고요. 두 장기는 용맹을 어떠한 뭐랄까요? 위협이나 낯선 상황을 꺼리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박또박 써보죠. 이게 표현마다 조금씩은 고사성어마다 여러분이 쓰는 게 조금씩은 다를 텐데, 오늘 와신상담은 표현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한자 하나하나씩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그렇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도 네, 써보죠. 다 썼어요? 와신상담, 복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생하고 자신을 일부러 힘듦을 감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긴 하죠. 편하려고 하면 한없이 편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편하기만 하면 사실은 목표한 것을 이루기보다는 안락한 삶에 젖어가지고 그냥 게을러지기가 쉽죠. 와신상담의 고사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기도 하죠. 뗄나무 위에서 굳이 잠을 자고 쓸개를 핥았다는 것은 안락한 삶에 젖어서 게을러지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목표로 두었던 것을 까먹는 것을 막고자 했던 거겠죠. 자, 다 쓴 친구들은 아니에요. 넘어가죠. 다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자, 오늘 와신상담과 함께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유언. 글자 그대로는 남기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죽기 전에 자신의 뜻을 남기는 말을 이야기하죠. 함녀는 아들 부차를 불러 복수를 부탁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부차는 와 신, 뗄나무 위에 자면서 복수를 다짐하죠. 두 번째 표현은 인내,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구천은 쓸개를 핥으면서 20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구천은 다시 복수에 성공하죠. 구천의 공격으로 오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 5월 동주. 부차의 오나라와 구천의 월나라는 이웃한 나라였는데요. 서로가 임금끼리 복수할 정도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사이가 나빴대요. 5월 동주는 글자 그대로 하면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함께 배를 탔다는 뜻입니다. 배에 올랐으니 어떻겠어요? 사이가 나빴겠죠. 근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폭풍이 불고 위태로워지자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쳐야 됐다고 하죠. 그래서 5월 동주는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자리에 있을 때 협력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도박도박 써보죠. 유언, 인내, 5월 동주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자는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왕조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남긴 물건을 유물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 유물은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유물이 남긴 물건이라면 유언은 남긴 말이란 뜻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간언할 때 언자가 요거죠. 간언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이 나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싫은 소리를 간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옳은 소리죠. 옳은 소리는 듣기 싫기 마련이죠. 인내, 참고 견디다. 인자는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는 걸 인고라고 합니다. 내자는 견디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래도록 견디는 걸 내구라고 하죠. 내구라는 말은 이제 글자 그대로 두 글자만 잘 쓰지 않고요. 여러분이 건물이나 물건, 건물이나 문제 특히 물건은 좀 덜 쓰는 것 같네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내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내구, 연한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견디는, 즉 물건이 혹은 건물이 좀 무너지거나 상하지 않고 견디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5월 동주, 오자와 월자는 각각 나라 이름입니다. 이웃한 나라였고요. 사이가 나빴어요. 동자는 함께.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는 걸 동석이라고 하죠. 주자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주는 같은 배에 올라타는 것을 말합니다. 5월 동주,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함께 배에 올랐다라는 뜻이죠. 벌써 썼어요? 빨리 쓰네.
네, 다른 친구들이 쓰는 동안 좀 기다려보죠. 날씨가 추운지 조금 목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이 목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푼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다 쓴 친구들은 언자 조금은 생각해 보죠. 말이라는 뜻입니다. 언자가 들어간 표현, 언어. 네, 맞아요. 간언이 간하는 말.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하들이 보통은 임금께 하는 말을 간언이라고 하는데요. 충성스러운 말을 뭐라고 할까요? 간언은 간하는 말, 충성스러운 말 맞습니다. 충언이라고 합니다. 충언, 간언 비슷합니다. 듣기 싫은 말이에요. 언설, 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감언이설, 참 훌륭한 표현이네요. 감언이설은 듣기 좋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자는 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근데 달콤한 말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네.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참 잘한다, 문제 없다. 근데 그런 말만 듣다 보면 큰일 나겠죠. 충언, 간언 이런 말들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언중유골, 글자 그대로 하면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네, 뭔가 뭐라고 할까? 콕콕 찌르는 게 있다는 뜻이죠. 네, 언중유골. 언자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표현을 생각해줘. 언자는 들어가는 표현이 많긴 해요. 그래도 더 쉬운 표현은 동자. 동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같다라는 뜻도 있어요. 동자가 들어간 단어 한번 생각해 보죠. 동지. 동지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하죠. 참고로 네, 그 겨울에 있는 절기인 동지는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지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이제 북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동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동무는 근데 이제 한자 단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 함께 가다. 동생, 동생도 이 동자를 씁니다. 원래는 글자 그대로 하면 함께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동생이라고 하죠. 동반, 함께 있다라는 뜻이죠. 같다라는 뜻으로 동자가 쓰이는 거는 생각해 보죠. 뭐냐면 같다, 동점, 그렇죠? 같은 점수. 하나로 똑같다, 동일. 함께하다, 합동 등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충신. 부차는 충신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고 오자서를 죽이죠. 참 역사를 보면 안타까워요. 충신들은 바른 말을 하다가
바른 말을 했다라고 상을 받기는커녕 내쫓기거나 더 나아가서는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 오자서의 시체를 강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오자서를 좋아했고 오자서의 이 시체가 물고기 밥이 되지 않도록 찹쌀밥을 던졌대요, 강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단오에 찹쌀밥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이 오자서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치욕,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말하죠. 여러분도 치욕스러운 일이 있겠죠. 근데 그냥 일상에서 치욕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때로는 큰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치욕은 견뎌내야 합니다. 구처는 치욕을 견뎌냈지만 부차는 그러지 못했죠. 마지막 표현은 자업자득, 스스로 저지른 일에 결과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자서를 내쫓았던 부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죠. 그 역시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신, 치욕, 자업자득을 써보겠습니다. 충자는 충성스럽다 할 때 충자죠. 신자는 신하. 그래서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말합니다. 반대말이 있어요. 밑에 써놓으세요. 간신. 충신이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는 신하라면 간신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임금에게 나쁜 소리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 어찌됐건 뭐 임금을 속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는 말을 들려준 사람을 간신이라고 합니다. 치자는 부끄럽다. 그래서 오늘날도 부끄러운 걸 수치라고 하죠. 근데 좀 약간 여러분이 이제 한자 단어를 배우면 이해하겠지만 우리말보다 한자 단어가 조금 표현이 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뜻은 같아요. 아,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 이런 표현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 그 표현이 수치가 더 강합니다. 한자 단어가 우리 말보다 조금 표현이 강하고 센 경우가 있어요. 수치, 부끄럽다. 욕자는 욕되다. 그래서 뭔가 욕됨을 경험하는 걸 굴욕이라고 하죠. 자업자득, 자자는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뜻의 자자가 들어가 있는 사자성어가 많습니다. 자승자박. 자승자박은 스스로 자신을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긴 해요. 자업자득과 자승자박은.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자신이 그 결과로 좋지 않은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을 자업자득이라고도 하고 자승자박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의미는 다른 게 자업자득은 어떤 결과, 얻는다는 뜻이 있으니까 자승자박은 묶인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 행동에 제약을 당하는 걸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업은 일. 근데 오늘날에는 어떠한 일자리를 회사 같은 걸 여는 걸 개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고사성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강불식, 스스로 힘내고 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힘내고 자신을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잘 더 발전시키는 걸 자강불식이라고 합니다. 득자 어려워요? 득자를 그럼 한번 보죠. 득자는 얻는다는 뜻입니다. 많이 써요. 자, 왼쪽부터 씁니다. 하나, 둘, 셋. 참고로 여러분이 한자를 이제 좀 익히면 한자 속에는 글자 속에 글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는 네, 다닌다는 뜻의 행자랑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을 쓰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밑에를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득자는 얻다. 그래서 얻는 걸 획득이라고 하죠. 다 썼어요? 자업자득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과를 얻을 때 그것을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요. 충신. 신자는 신하라는 뜻이죠. 충자는 충성스럽다. 지옥 부끄러운 일. 자업자득. 자, 다 쓴 친구들은 득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얻다. 얻는다는 뜻에 득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이득. 이득은 이자가 이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득은 좋은 걸 이야기합니다. 네. 시우야 그런 단어가 나올 줄 알았어요. 득템. 네, 득템은 획득하다의 득자와 아이템이 합쳐진 말이죠. 네, 한자와 영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득점, 점수를 얻는 걸 득점이라고 하죠. 한자 단어를 일단 생각해 보세요. 얻는다는 뜻의 득자가 들어간 단어. 뭔가 자격 같은 걸 얻는 걸 취득이라고 합니다. 체득. 체득은 뭔가 어떤 능력 같은 걸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방법 같은 걸 내가 익힐 수 있게 되는 걸 체득이라고 하죠. 득음은 소리를 얻는다는 뜻인데 득음은요. 옛날에는 판소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막 혼자 막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 보면 득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걸 득음한다고 하죠. 이때 음자는 소리란 뜻입니다. 득자가 들어간다는 또 뭐 있을까요? 얻다라는 뜻의 득자. 많이 쓰이긴 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소득 맞아요. 얻는 거. 여러분은 소득이 없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뭔가 이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써요. 체득과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터득이란 말을 쓰죠. 뭘 터득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줍거나 그랬을 때 습득했다는 말을 씁니다. 한편 득은 얻는다는 뜻인데 잃어버린다는 뜻과 이제 같이 써가지고요. 얻거나 잃어버리는 걸 득실이라고 합니다. 득자는 얻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오나라와 월나라의 복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와신상담은 복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뭔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생을 감내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와신상담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고생해야 됩니다. 5월 동주, 오나라와 월나라가 배를 같이 탔다라는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리고 자업자득,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라는 뜻도 나누었죠. 자, 내일은 오나라와 월나라를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잘 보내고요. 또 내일 만나죠. 여러분 안녕.